VR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야외에서 많은 촬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체험 같은 거, 300m 체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익스트림한 스포츠 같은 거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개의 고프로 카메라가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바깥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환경이죠. 이렇게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약간 자전거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고 여기 바람 소리가 같이 들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자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람 소리, 자전거 소리, 여기 바람 소리와 자전거 소리가 이제 같이 들려가죠.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약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 가게 되면 오디오 웨이브 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파일을 임포트 한 다음에 자, use audio to synchronize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얘가 일단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워닝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계산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 찾으라 그런 뜻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프로라이즈로 이 이미지를 7개의 카메라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7개가 오디오 웨이브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자전거 소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 각각의 카메라 방향에 따라서 오디오 웨이브폼이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웨이브폼 기반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7개 보면 오디오 웨이브폼 기본적으로 형태도 틀리고요. 싱크를 맞추면은 싱크가 똑같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싱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플래시 프레임을 넣든가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모션 베이스로 이렇게 넣어도 되긴 하는데, 모션 베이스는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션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싱크만 맞는다면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 100% 꽤나 정확하긴 한데 사실 100% 정확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를 넣어가지고 항상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지시키고요. 한 10초 정도만 해볼까요? 10, 자, 정도 하고 모션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비해서 앞으로 10초, 뒤로 10초 정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모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플래시 프레임이 없으면 6개의 면에서 움직이는 이 자전거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카메라가 2개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거 기준으로 이걸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여기 6개 카메라 다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플래시라든가 그런 빛 같은 거를 비추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뭐 이렇게 어두운 거를 동시에 쓰였다 뺐다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60분의 1 또는 30분의 1초 차이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동작을 줄 수 있는 거 거의 없기 때문에 플래시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대로 얘가 못 찾는 거예요. 싱크 지점을 못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싱크를 잘못 찾으면요, 디폴트 누르시면은 0000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스티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티치에 가시면요, 총 스티치 에즈에서 3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좌상 상단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 3 쓰거나 3 플러스 4를 쓰면은 예상 이렇게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요 카메라들은 컬러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인데, 자, 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내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카메라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상위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템플릿 파노라마하고 렌즈 모델이라고 있는데, 자, 일단은요, 템플릿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거 좀 이렇게 고급 과정에 가면은 오토파노 비디오 말고 오토파노 기가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겁니다. 사진을 스티칭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사진을 스티칭 해주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와서 그걸 템플릿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파노라마 하면은 스티치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여기에 같이 연동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렌즈 모델 같은 경우는요, 자, 스티치 누르면은, 자, 어떠한 렌즈를 쓰고 어떤 타입인지 보게 되는데, 고프로 카메라가, 고프로 히어로4 블랙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35mm 기준, 35mm라면 나중에 약간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35mm라고 하면, 자, 그 DSLR 그 예전에 필름의 소형 판형 기준인데요. CCD 사이즈가 가로가 36, 세로가 24. 그러니까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형 사이즈의 풀 프레임 기준에서 그 화각이 15mm 화각이라는 뜻입니다. 고프로가 PCI 렌즈 규격으로 되어져 있고요. 15mm 화각이래요.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 4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고프로 히어로 3 플러스 4 프리셋을 사용해서 스티칭을 할 겁니다. 근데 해당 프리셋을 가지고 스티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커런트 프레임과 포지션하고요. 커런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커런트 포지션으로 저희가 스티칭을 하면요. 이 해당 프레임으로 스티칭이 되는 겁니다. 자, 폴더를 잠깐 볼게요. 자, 샘플.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프로라이즈 캐시는 아까 프로라이즈를 실행시켜서 나타난 캐시고요. 자, 여기서 스티치 버튼을 누르면은, 자, 한 장의 프레임이 해당 프레임 기준, 이 그림 한 장 프레임 기준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 기준으로 스티치가 됩니다. 스티치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고요. Creating one reference panorama. 그래서 여기 이렇게 JPG 파일로 이렇게 해당 프레임이 이렇게 캡처가 된 다음에 이 프레임 기준으로 자, 파노라마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파노라마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요. 해당 프레임 일단 필요 없으니까 닫아 놓을게요. 자, 리얼타임 프리뷰라는 자, 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살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뒤집혀져 있는데 자, 1024 해상도고요. 얘는 격자 무늬를 보냐 안 보냐 안 보냐고 1024는 해상도고 자, 해상도를 높이면 화질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북인데 플레이 누르시면 요 정도까지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플레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수평하고 수직을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평하고 수직이 잘 맞아서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션 지점을 잘 확인해서 가운데 여기 지점이 아무래도 앞에 보이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 실제 카메라 앞쪽을 보고 있는 여기 지점으로 길을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길 베이스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요.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셔야지 그냥 상태로 다시 버튼 어플라이 안 누르고 누르면 원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하단에 이렇게 스티칭의 메뉴, 어서링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홈 버튼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커런트 셀렉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커런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정지해 있을 때 한 장의 그림 기준으로 스티칭이 되는 게 바로 커런트 포지션이에요. 커런트 포지션. 자, 근데 커런트 셀렉션 같은 기능은요.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그리고 넘버 오브 포지션 투 유즈로 커런트 셀렉션에 사용되는 건데 자, 이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5장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5장의 그림이. 스티치 버튼 누르면요. 일단은 5장의 그림을 얘가 하나의 카메라에서 5장의 그림을 뽑아내요. 지금 2장 그림 뽑아낸 거죠. 3장 그림 뽑아낸 거죠. 4장 그림 뽑아내고 5장의 그림을 또 뽑아낼 겁니다. 총 5장의 그림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 뽑아낸 5장 그림으로 5개의 스티칭을 만듭니다. 5개 스티칭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스티칭, 에러가 적은 그거 보고 RMS라고 그러는데 RMS 에러가 가장 적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스티칭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약간 흔들림이 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스티칭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겠죠. 그래서 시간은 더 걸리는데 약간 더 정확하고 좋은 면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그 정도 있으면 어차피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5개를 스티치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에러가 가장 적은 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에러가 가장 적은 거 찾잖아요. 그러면은 자, 찾았고요. 그걸 찾으면은 이제 그 중에 한 장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4장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래서 해당 프레임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RMS 커브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움직임이 많을 때 컴퓨트 RMS 커브 하면요. 여기 스티칭 탭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높으면은 에러가 많은 거고요. 낮으면 에러가 적은 건데, 이렇게 에러가 높은 부분은요,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스, 그 지점을 이렇게 자릅니다. 더블 클릭하려면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여기 안에 그 에러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에러가 높은 구역을 다시 스티치하면은 그 구역만 따로, 거기서부터 그 영역만 따로 스티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용도고요. 나중에 고급 시간에 한번 따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티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컬러라든가 다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